직전 선거를 두고 조작이 이루어졌다고 주장. 그러니까 결국 이것 때문에 내가 바이든한테 진 거야라고. 그래서 자신이 부정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이제 승리를 거뒀다라고 재차 강조했죠. 여기서 직전 선거는 이번에 당선이 된 선거로 얘기하겠군요. 근데 그 전 선거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 선거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2020년 대통령 선거, 이거는 이제 지난번이죠. 이제 바이든 그렇죠. 한테 질 때 조작 시도가 있었다라고 아예 그냥 공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겨냥해서 그들은 두 번째 선거를 조작했다. 저는 반드시 이겨야 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 이게 트럼프 일기행정부 때 이후 후반에 주장했던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같이 실제로 수사에 들어가요. 단지 이번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전략으로 쓴 게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진짜 그 문제가 있었고 실제로 미국의 USAID 같은 그런 미국의 여러 이제 기관들이 미국 국민의 혈세를 어마어마하게 퍼부어가면서 다른 나라의 선거 조작에도 같이 동원을 했고 우리나라 선거도 지금 같이 망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조지아주에서 선관위 압수수색도 같이 했잖아요. 그렇죠. 펜본디 법무장관의 지시하에 여기에서 투표도 살펴봤고, 근데 여기는 그래도 투표나 이런 거 기록 그래도 다 남겨놨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안 남겨져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많던데. 그래서 사람들은 러시아가 우리 선거를 망쳤다라고 말해왔는데 러시아 이외에도 중국 등 다른 5나라 정도가 포함될 수 있을 것. 그래서 지금 기사마다 6개국, 5개국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러시아 포함하면 6개국이고 러시아 이외에도 하면은 러시아 제외하면 5개국인 거예요. 그럼 중국 등 다른 5나라 여기에 우리나라가 지금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그 기사에 대해서 지금 바로 다음 기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다음 기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먼저 좀 약간 선을 긋고 좀 뭐랄까요,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요. 이 기사를 갖고 온 이유는 다른 좀 뭐랄까요, 레거시 미디어나 이런 기사에 대해서 잘 보도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으로 보도하는 데가 많지도 않아요. 일단은 그래서 FN투데이의 시각을 여러분께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5개국 발언, 이건 러시아의 5개국 발언이라 했는데 그 중에서 한국이 1순위인 이유다. 여기에 대해서.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가 1순위일지 아닐지 아직은 알 수가 없으나 1순위일 가능성이 높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뭘 좀 대비를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대요. 자, 트럼프는 일단은 중국을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의 핵심으로 잠깐 줄이겠습니다. 특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5개 나라의 국가명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난 2달간 트럼프는 이제 SNS로도 많이 활동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유한 정보를 추적해 보면은 답이 명확해질 수밖에 없다. 한국, 캐나다, 브라질, 호주, 콩고 정도로 특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이거는 이 언론사의 추정입니다. 네, 추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 5개 국가라고 나뉜다면은 명확하게 나뉘는 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부정선거가 이루어진 것이고 다른 한 부류는 그 부정선거가 이루어지는 데에 기획을 한 쪽입니다. 어떻게 나눠지는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느 쪽에 있는지는 명확하죠. 바로 A웹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물론 주류 언론과 이 언론사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주류 언론과 해당 기관들은 이것을 음모론으로 규정하려 할 것이다. 그런데 FBI의 형사영장을 동반한 700상자의 압수수색 그리고 DNI의 투표 포렌식 결과 베네수엘라 장군의 미 법무부 제출 서한 앞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마냥 음모론이라고만 보기가 힘들다라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DNI 때문에 이게 지금 국가정보국으로 이제 여기 좀 표기를 하고 있는데 뭐 엄밀히 따지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거 압수수색할 때 DNI의 이제 DNI인 이 털시 게버드가 여기서 현장에서 이제 직접 지휘를 하고 그리고 FBI를 지휘를 하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렇게 통화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날 뉴스 전달했던 거 저도 이제 말하면서 약간 꼬여가지고 그날 뉴스 다시 들어봤는데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거 용어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DNI가 이제 부정선거 이슈 관련해가지고 관심을 갖는 분들은 DNI에 대해서 계속 들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DNI라고 하면 이게 어떤 기관 이름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직책의 이름입니다. 이 D가 디렉터예요. 디렉터 오브 내셔널 인텔리전스예요. 그러니까 국가정보장입니다.
예, DNI 자체가 직책이에요. 그래서 털시 게버드 자체가 DNI인 거죠. 아 그래요? 예. 근데 그럼 옷에도 그게 표시가 되어 있던데 그럼 사람 이름이 그 사람이자 조직인 거예요. 사람 예. 이자 조직이다. 근데 여기에 네. ODNI라고 있어서 그 오피스 오브 DNI. 그러니까 이 ODNI라고 있는데 그럼 그게 국가정보장실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왜 국가정보장실이라고 얘기하지? 왜냐면 국이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네.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이게 지금 이 백악관 외부의 독립기관이거든요. 네. 독립기관인데 이 국가정보장을 지원하는 지원 오피스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오피스가 국가정보장의 위에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수장 개념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조직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게 지금 2001년에 이제 9.11 테러가 벌어졌잖아요. 그때 이후로 그 전에도 여러 문제가 많아서 견제를 많이 받던 CIA가 9.11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완전히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CIA의 권한이 대부분 다 그 이후에 2004년인가 5년에 이제 DNI가 처음 만들어지는데 여기로 다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과거의 CIA의 이제 지위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CIA는 완전히 쪼그라들어 있어요. 그 정도로 네. DNI한테 이 영향력이 막강해요. 막강하게 들어가 예, 있어요. 여기가 이제 네. 국가 정보를 이제 총괄하는 곳이 필요하겠다. CIA 혼자 갖고 있다가 이게 제대로 통하지도 않고 CIA가 이제 한마디로 이제 이 실수나 이 바보 같은 짓을 해버리면은 이 나라가 미국이 본토가 공격을 당하는 일이 생기는구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CIA는 이제 해외 정보 관련된 거를 네. 하는 거고 FBI는 국내, 그러니까 네. 미국 내를 그쵸. 지금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국가정보장은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동시에 이제 총괄할 수 있을 정도로 CIA 막강한 권한도 지금은 국가정보장인 DNI가 가지고 있어요. 네. 이 정도를 좀 설명을 미리 들어야 앞으로도 이제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립니다. 최근에 CIA 관련된 뉴스를 많이 못 보게 된 이유도 네. 실권을 완전히 거의 잃었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제 등장한 게 DNI고 그 털시 게버드가 그 정도로 막강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이제 원래는 외곽에 있어서 내각에 포함이 되지 않는 조직이었어요. 근데 바이든 행정부 때 바이든이 이제 내각 회의에도 들어와라 하면서 내각에 포함이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내각에 들어오니까 이제 이 백악관의 이 그림력이 좀 생겼는데 트럼프 네. 대통령이 이번에 이 털시 게버드라는 사람을 임명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하와이 출신이에요. 하와이는 미국에는 완전히 민주당인 곳이잖아요. 네. 이 사람도 처음에 민주당 출신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력이 되게 특이한 게 21살에 미국의 최연소 하원 의원으로 당선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또 참전용사 출신이기도 해요. 그러다가 4선까지 채웠는데 5선에 도전하지 않고 대권으로 올라갑니다. 대권으로 올라가면서 카멀라 해리스랑 둘이 네. 싸워요. 그러면서 어. 당내 경선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해리스를 공격을 하다가 당내에서 입지도 조금 약간 좀 이렇게 공격도 많이 받고 반대로 이 공화당 진영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얻게 돼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하게 되면서 아예 탈당을 하고 지금 넘어오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기 행정부 되자마자 이제 DNI에다가 네. 이렇게 임명을 하게 된 민주당 거죠. 인사였군요. 원래 민주당이었어요. 네. 예. 그런데 또 이제 참전용사의 특수성도 있고 원래 이 사람이 DNA 자체가 민주당에 그렇게 크게 어울리진 않고 애초에 그냥 지역구 자체 태어난 곳이 그냥 하와이다 보니까 그랬다 뭐 이런 분석도 있고요. 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상황에서는 이 DNA 막강한 권력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상당히 많이 담아낼 것으로 지금 보인다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그 압수수색의 지휘도 같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더 SCIF 이곳에 이제 15회 이상 공유한 이제 핵심 정보원으로 쓰고 있는 이 SCIF 여기에 이제 자꾸 인용을 하면서 그때 공유된 내용들을 이제 분석을 해 보니까 이거 좀 빠르게 넘길게요. 우리나라가 1순위로 지목이 된다라고 이제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 어떤 이유인가 보면은 일단은 USAID의 자금에 대해서 세게 때리면서 USAID를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해체를 한 상황이죠. 근데 여기에 자금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 선거 이 시스템을 기획을 한 게 바로 A웹입니다. 근데 A웹은 우리나라 중앙선관위 주도로 만들어진 그런 그렇죠. 기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게다가 이쪽이 선거 시스템을 수출할 때 전자개표기를 같이 수출을 하는데 그때 이제 엮인 이 회사가 또 미루 시스템즈. 트럼프 대통령 아예 치트 머신, 그러니까 사기기계다라고까지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콩고에서는 유혈 사태까지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그런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은 선거 조작 카르텔이 허브로 규정을 하고 있대요.
예, 그래서 2020년 한국 총선이 미국의 2020년 그 후반기에 있었던 그 대선의 테스트베드였다, 그러니까 시험판이었다라고 주장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수원 서버에서 미국 대선 개표 데이터 접근에 포착이 되기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자기의 당선 이제 취임식 때, 그러니까 당선이 됐을 때 주한미군과 이 영상 통화를 하면서 당신들이 훌륭한 일을 했다라고 엄지척을 하기도 했고, 예, 그런 여러 상황 이제 종합해 봤을 때 다른 나라는 이 부정선거가 이루어졌고 실제로 그 부정선거에 약간 좀 피해국으로 이제 불릴 수도 있다면은 부정선거의 기획국으로 이제 분류가 될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기사가 길기 때문에 좀 맨 마지막으로 좀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 기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기사는 칼럼입니다, 여러분. 자, 국제 여론이 악화된 뒤에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제적으로 진상 규명과 투명성 확보만이 국가 신인도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미국이 저렇게까지 나온다면 우리도 거기에 화답을 해서 우리 스스로가 좀 뭐랄까요? 이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노력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부정선거가 없었다라고 네. 하면 이거를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뭐 네. 증명을 한다든지 네. 전 세계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해명하거나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최근에 무한공항 이 참사 때 좀 그게 깨지긴 했는데 그 동안에는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관심이 많은 그러한 사고에서는 그냥 주저없이 혈세를 마구마구 퍼부었어요. 네. 세월호도 그랬고 이태원도 그랬고 옛날에 그 광우병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사대강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국민들이 잘 쓰고 있는 뭐 그런 것들도 다 그냥 국민적 관심사를 팔아서 혈세를 투입하는 거에 주저 없었던 게 한국 정부란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선거 시스템, 민주주의의 이제 근간이 되는 이 선거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혈세를 투입해가지고 조사한다 이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미국이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 크게 다루고 있고 거기 우리나라가 이제 같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도 국제 신인도를 위해서는 먼저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뭐 러시아를 비롯한 5개국 이런 발언 이것은 AUF을 아예 그냥 직격을 한 거다. 이 역사적 선언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선제 대응하느냐 아니면 미국의 압박에 밀려서 수세적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국가 운명이 갈릴 수도 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기사에서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진짜 한국에 원하는 것 그것은 한국의 고관세, 3,500억 뭐 대미 투자 이런 거 아니다 사실은. 미국 사실 돈 많잖아요. 예, 뭐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를 압박한다, 동맹국을 압박한다고 보기 힘들고 지금 이거는 뭐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으로 기울지 않을 확실한 동맹. 지금 세력 구도를 재편하고 있는데 자유진영으로서의 확실한 그 의지를 보여주는 게 사실은 트럼프가 대한민국에 바라는 것이다라고 사실 이거는 뭐 이견이 없지 않을까요? 진짜 가장 큰 이유는 이거 아닐까요? 그래서 중국이 배후에 있다는 선거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뭐 관세 25%에 플러스 알파가 될지 환율 조작국 지정이 될지 그래서 일본식 플라자비로 30년 뭐 잃어버린 몇 년 이게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환율 조작국 바로 전 단계까지는 와 있어요. 예.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도 관세 25% 상호관세 25%에다가 이제 여기 제재 관세 보복 관세로 또 25% 추가 맞아서 50%까지 갔다가 최근에 우리 이란과 이제 여기 석유 수입하지 않을게라고 자기 이제 정책 방향을 바꾸면서 50%가 18%로 낮아졌죠. 네. 예, 이런 걸로 봤을 때 진짜 이 동맹 가치 그리고 이 안전한 이 진영에 대한 이 선언 이런 것들을 더 뭐랄까 원하고 있다. 그리고 그거를 필수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은 뭐 전 세계가 다 분석이 끝난 것 같은데 우리나라 정부만 완전히 그냥 전혀 다른 루트를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네, 김영균님께서도 그것입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게 그렇죠. 예, 맞습니다. 바램님께서도 반중하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 되게 심플한데 그 심플한 거를 못하는 데는 치명적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심플하게 나갔다가는 내가 죽어버리는 일이 생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도저도 못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받겠죠. 예. 아유, 이게 상당히 좀 안타까운 일인데.